안녕하십니까. 유튜브 부동산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임대 3법이 시행되면서 주택 임대에 관한 큰 변화가 생겼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계약 갱신 청구권이 임대인과 임차인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TV에도 나왔었던 내용이지만 전셋집이 없어가지고 전셋집 하나에 여러분이 희망하여 추첨으로 임차인을 결정하질 않나, 아니면은 부동산의 계약금을 미리 선납하고서 물건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등 아직도 그런 문제는 해결 조짐이 어렵기만 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홍남기 계획재정부 장관도 이 법으로 곤욕을 치르면서 매수금의 주요 화두로 오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전세금이 급상승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임대 3법이 그중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의 파장은 크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공인중개사업법에 계약갱신 청구권에 관한 법률이 추가로 개정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불편해진 임대인과 임차인들 간의 사이에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번에 자세히 말씀드려 이런 문제들에 대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편된 법률은 공인중개사 업무에 추가된 내용으로 일반인들에게는 쉽게 알지 못하는 내용인데요.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의 과정이겠지만 일반인들은 집을 매매하시거나 임대를 놓으실 때 매도인과 임대인에게는 상당한 영향을 끼칠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대부분 그동안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매매를 하시든 임대를 하였든 하다못해 교환을 하였든 한 번쯤은 부동산 거래를 하였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때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하죠. 이와 같은 계약서 양식인데,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와 함께 필수적으로 발급하는 서류가 있는데 그것이 부동산 중개 대상물 확인서라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제 양식인데요. 이게 이제 세 페이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앞에가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이렇게 이제 세 페이지로 나눠주고 쭉 작성을 합니다. 쭉 작성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매도인 아니면 임대인 서명, 그 다음에 매수인 아니면 임차인 서명,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 공동계약이면 공인중개사 이렇게 서명을 하고 날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확인 설명서 첫 장으로 돌아와서 이 서류는 일반인들은 물건에 관한 사항을 적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사실 그런 용도가 맞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들에게는 그 내용 이외에 법률적 책임을 부여하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즉, 중개대상무 확인서에서 기재된 내용과 다르거나 기록이 빠져서 향후 문제가 발생이 되는 중개사에는 아주 중요한 서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2021년 1월 21일에 공포가 되고 2월 13일부터 얼마 안 됐죠?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으로 개정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일반인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내용이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는 것이고, 내용은 뭐냐면 매도인과 임대인들이 집을 매매하시거나 임대를 놓으실 때 필요한 절차로서 계약서 작성 시 서면입니다. 매도인이나 임대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계약을 갱신을 요구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하라는 겁니다. 확인 설명서에는 바로 이제 이 부분인데, 이 부분 크게 보겠습니다. 확대해서 보면은 바로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인데 여기 보면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에서 확인 해가지고 확인 서류 첨부, 미확인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체크하라고 중개법에 공인중개사한테 의무를 가한 겁니다. 근데 이제 미확인은 이건 의미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확인을 안 하면 이제 여러 가지 법률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개사들이 진행을 안 합니다. 왜냐면 하게 돼 있는데 안 했다면은 의무를 나태한 거거든요. 의무를 나태해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어떤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하는데 어떤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확인이라는 자체는 뭐 사실은 항목은 되어 있지만 특별한 의미가 없고 이제 확인 부분입니다. 확인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어떤 양식인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런 양식입니다. 제목은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확인서.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모범 서식으로 우리 중개사들한테 보낸 겁니다. 보낸 건데 보면은 계약갱신 요구 행사 청구 요구 확인서 있죠. 그 다음에 임대인, 매도인이 더 중요하죠. 사실은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렇게 그다음 목적어죠. 부동산 주소 말하는 거죠. 도로명 주소 또는 구주소 기재 가능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그래서 기행사 이미 했느냐 그래서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그 다음에 행사 현재 임대차 기간이 언제까지냐 그리고 갱신 후 임대차 기간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내용 그리고 이제 불행사 하지 않을 것이냐 할 거냐 그 다음 미결정 결정 생각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 내에 어쩌고저쩌고 하고 임대인, 그 매도인, 사실 매도인이 더 중요하다고 했죠. 이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해서 직접 매도인 내지 임대인이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보통 임대를 놓을 때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특히 매매를 할 때 더욱이 임차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다가구나 단독주택 다가구라는 거는 빌라처럼 여러 세대가 있지만 소유자가 하나 있는 주택을 이제 다가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독주택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서울에 많이 있는 단독주택인데 매매할 경우에는 임차인들에게 집을 매매한다고 그러면 임차인들이 동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피하고자 매도인들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우선 은밀히 매매로 내놓습니다. 그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매수자가 나타나면 그때야 임차인들에게 여차여차하여 매매를 하게 되었다라면서 설명하는 과정이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현재 임차인들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매수인이 승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먼저 매도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을 청구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확인을 한 후 그것을 문서로 작성하여 공인중개사에게 제출을 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그 양식이 없으면 추후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로 그 확인서가 없이는 진행을 못할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집을 매매할 때 거기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권리와 의무가 매수인한테 당연히 승계되는 게 앞으로는 확인 승계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매도인 입장에서는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임차인들과의 상의 없이 임의로 매도인이 작성해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추후 새로운 매수인과 임차인들 간의 분쟁이 불가피하게 발생이 될 것입니다. 그 책임은 매도인이 법적으로 민형사상 지게 될 것이고요. 어떤 면에서는 공인중개사들도 그 책임에 자립지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런 방법은 극소수에는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임차인들에게 확인을 거쳐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문제가 이 과정에서 발생될 것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집주인 혹은 가 이런 위치가 알게 모르게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동안의 사이에서 어떤 불만이 다소 있더라도 바로 그런 관계다 보니까 불만 표시를 못하고 지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또 임대 입장에서도 임차인들이 갑 혹은 상전 이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을이라는 개념은 옛날에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약간의 불만이 있어도 피하면서 지나온 것이 대부분이고 현실입니다. 그래서 간혹 당사자끼리 그런 불만이 해소가 안 돼서 저희 부동산으로 찾아와가지고 임대인은 임대인대로 임차인은 임차인대로 불만을 토론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희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아무래도 뭐 들어주고 또 해결해드릴 수 있는 건 해결해드리고 그렇기도 합니다. 이게 어느 면에서는 저희 업무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 그런 위치가 자연스럽게 매도인 파는 사람에서 사는 매수인으로 넘어가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상황이 변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즉 자연스럽게 넘어갔던 것이 확인 절차를 거쳐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자연스러운 상황이 발생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갱신 청구권 확인을 받는 것은 계약 직전 마지막 단계에서 진행될 상황일 텐데 그동안 임대인에게 불만을 갖고 있던 임차인은 현재 임대인 간의 갑을 관계가 끝나는 상황이니 불만을 표출을 쉽게 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 그 불만을 갱신 청구권으로 의사 배시를 나타낼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직 임대 기간이 만료가 되지가 않아서 갱신 청구를 하게 될지 말지 생각도 안 했던 분이 이제 이런 확인서를 하고자 하면은 무조건 계약갱신을 청구하겠다고 말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왜냐? 미확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능적으로 권리를 확보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매수인 입장에서 임차인들이 많이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나 단독주택을 살 때는 물론 뭐 부동산 상승을 기대하는 요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 임대 수입을 올리는 목적이 가장 크다겠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단지 부동산 투자를 희망한 거라면 괜히 임차인들하고 분쟁이 있는 것을 피하고 깔끔하게 오를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뭐 상가라든지 땅이라든지 분양권이라든지 뭐 부동산은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뭐 순수하게 내가 들어가서 생활 목적으로 한다면 뭐 주택을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파트라든지 빌라라든지 이런 쪽을 선택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가구나 단독주택을 구입하는 분들은 뭐 본인이 들어서 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임대소득을 올리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 기존에 있는 임대료보다는 올리려는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한다든지 하여 임대 수입을 극대화하려는 게 그 집을 구입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매매 과정에서 기존의 대부분 임차인들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저런 이유로 갱신 청구를 하겠다고 한다면 매수하려는 입장에서는 메리트가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런 이유는 진행이 되는 것보다 안 되는 쪽으로 결론이 날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게 현장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제 판단이고 생각입니다. 특히 서울에는 아주 오래된 주택들이 많습니다. 50년 된 것도 뭐 상당히 많고요. 그 이상 된 것도 많습니다. 그런 주택들은 이제 대부분 두 세대 정도 사가지고 빌라 하시는 분들이 헐크 빌라를 짓는 용도로 그걸 매입을 합니다. 또 그런 분들한테 집을 파시는 분들은 또 가격이 최고 가격을 받습니다. 아주 일반 매매보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려면 우선 임차인들이 명도가 돼야 됩니다. 내보내야지 사람이 철거를 못하지 않습니까? 빌라를 지으려면 철거를 해야 되니까. 임차인 분들을 내보내는 과정에서 더욱더 이런 상황이 커집니다. 왜냐면 그 임차인들은 아무래도 빌라 부지로 팔렸다라는 생각에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능적입니다. 예. 왜냐면 집주인이 돈을 많이 받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저 같아도 그럴 겁니다. 그러다 보니 더욱더 이런 갱신 청구권의 사전 서면 작성의 문제에서는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매매가 그런 이유로 성사될 확률보다도 무산될 확률이 훨씬 더 없습니다. 그래도 무산되면은 그때는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들 사이에는 들어올 수 없는 금이 갑니다. 그리고 진짜 말 그대로 그나마 서로 지켰던 선이 무너지고 이제는 진짜 말 그대로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결코 좋은 사이는 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향후 집을 매달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임차인들 간의 관계를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도 서로 친분을 유지해서 나중에 집을 매매할 때 이런 계약 갱신 청구권을 인하여 서로 얼굴이 부풀지고 입장이 난처해지는 일이 발생이 되면 그 또한 얼마나 좋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리 사전에 예방하고 준비하라는 차원으로 오늘 유튜브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